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하세요. 동가는길의 경상도 남자입니다. 6월 18일 오늘의 정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2440.93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753억 매수, 외국인이 6919억 매도, 기관이 3577억 매수했네요. 아침에 미국장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코스피도 798.69 마이너스 4.3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하기는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낙폭을 좀 줄여줬습니다. 개인이 609억, 외국인이 550억, 기관이 1111억을 매도했네요. 미국 달러는 1293원에 끝났고 오늘 국제금이 조금 올랐네요. 1845.70으로 지금 금리가 오르고 또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금도 같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업종 상위 종목 보시면 조선, 석유 이게 먼저 보이네요. 일단 조선은 LNG 운반선 수주 가격이 사상 첫 2.4억 달러가 넘어서면서 오늘 강세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달러 강세에도 조선업계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러시아 공급 축소 영향으로 EU 천연가스 가격이 42%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미도 꺾였다. 물가에서 경기로 정시 와르르 라는 뉴스가 있네요.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글로벌 증시가 이번에는 경기 침체 공포, 직격탄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다우지수도 역대 최고점 대비 19%대 하락,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전고점 대비 24%, 34%에 달한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3%대 안팎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이제 미국 기점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증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게 저희 나라까지 같이 왔던 영향인 것 같고, 이거 보면 저 미국 다우거든요. 다우도 지금 월봉을 봤을 때 이런 상태인데 이전 저점이 여기였는데 다우도 떨어지면 조금 빨리 떨어져가지고 이런 자리면 조금 좋았을 텐데 저희가 먼저 내려온 것 같거든요. 보니까 지수를 보면 저희는 이렇게 됐죠. 저희도 지금 요 121선을 다 와가는데 미국도 이렇게 보면 여기 121선 저희가 조금 빨리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떨어질 때 이게 같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나오니까 더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매가 또 투매를 부른다고. 그리고 S&P도 이런 자리가 조금 빨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 날이다 보니까 더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월요일에 또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쓸 때는 또 저희 나라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 생산을 늘려라. 미석유 대기업 긴급회의 소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치솟은 유가를 잡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석유 대기업 대상으로 긴급회의 소집한다.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이 이번 회의에 석유회사 원유 정제 능력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긴급회의 소집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7개 대형 석유회사 경영진의 서한을 보내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에게 유가에 관한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소집대 눈길이 끈다. 일단 이 뉴스를 보면 바이든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유가나 이렇게 오르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방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최고 산유국인 미국이 그래도 최고 이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딴 나라보다는 자기네들도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11월 달 되면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때문에라도 지금 성남 민심을 좀 달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유가를 잡으려고 하면 이전에도 발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이든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까지 왔을 때 보면 자국의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150달러를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오르면 오를수록 유가는 더 기회가 온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유동성이 줄여지는 과정에서, 원유도 정산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이제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게 침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 만큼 그게 원유가 공급이 되면 이제 경제도 같이 좋아지는 건데,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원유를 정산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는 유가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면 분명히 떨어지기도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건 단언하기 힘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130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원유도 이제 인버스로 베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 그 유가나 원자재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파월 경제 연착륙 힘들어, 경기 침체 감소하고 물가 잡기 전쟁.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15일 물가 억제 위해 기준금리를 0.75%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뒤 7월에도 연속적으로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기준은 3.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침체 발생시키지 않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경제 연착륙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전 뉴스는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한 3월달에 나왔던 뉴스 같은데, 또 이게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힘들어질 수 있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보니까 이전에는 연착륙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국민 달래기 조금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실질적으로는 걔네들도 딱 까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힘들다 안 힘들다 이거를 자기네들도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듣는 사람은 그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연착륙이 힘들다는 것을 뉴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부동산 가격 하락, 고용도나 경기 침체에 감내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택 구입 고려한다면 재고하라. 파월 연착륙 힘들어진다. 주택 구매 재고하라. 공급망 위기, 에너지 가격 등의 고려한 뒤 경제 연착륙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 부작용에 감내해야 한다고 점을 강조했고, 휘발유, 식료품 가격 급등, 그 다음에 공급 측면의 충격은 수요 조절하는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통화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연착륙이랑 경착륙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서 경착륙이 힘들어진다, 연착륙이 힘들어진다 하는 얘기 있죠. 경착륙이 힘들어진다는 건 아니고 연착륙이 힘들어진다. 일단 연착륙은 용어를 한번 볼게요. 경착륙은 경기 연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처럼 급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경기 하강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경착륙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일단은 그 미국 금리를 올리면서 나오는 걱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착륙이거든요. 경기가 얼마나 부드럽게 이걸 이어서 착륙할 수 있는지.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에서 보통은 쓰는 말인데, 비행기가 하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착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이걸 소프트 랜딩이라고도 하거든요. 소프트 랜딩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기 하강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환율이나 이런 걸 적절히 조절해가지고 해야지만 부드럽게 경기가 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착륙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냉각되고 금리를 더 빨리 또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좀 작게 올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또 더 많이 올리겠죠.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올리다 보면 이게 갑자기 그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거에 빗대어 가지고 비행기가 급격하게 착륙하면서 덜컹거리는 것처럼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의미로 경착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드랜딩이라고도 하는데, 연착륙과 경착륙이 이렇게 대비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연착륙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냐 아니면 경착륙하나, 뭐 이런 고민에 빠져들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너무 늦게 올리면 한 번에 많이 올려야 하고, 그 결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착륙이죠. 경기 침체가 오면. 특히 뭐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더 많이,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냐, 뭐 이 정도 올렸으니까 됐다, 이 정도 하면은 물가가 잡히겠지, 뭐 이걸 정확히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 고민이 많은 거고, 생각보다 또 너무 많이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착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하게 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연착륙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금리 인상 수준이 정확한 수준을 뭐 감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금리 올리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뭐 지금 상황에 연착륙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뭐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이전에 뉴스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연착륙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 침체를 발생시키지 않고 물가 상승을 좀 막아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반대로 또 얘기하죠. 경제 연착륙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경착륙하게 되면 경제적 타격이나 뭐 다른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게 물가도 뭐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지금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0.75포인트 더 올리겠다. 아까 전에 뉴스를 보셨을 때, 이렇게 이제 7월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더 올리겠다. 앞서 가지고 유가 얘기를 했던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되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으로만 금리 인상을 얼마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뭐 감으로만 이렇게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돌던 돈이 이제 경색이 되고, 그러면 그 많았던 유동성이 없어지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요가 없으면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공급 부족이지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된 것이지만, 지금은 또 반대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이 수요가 경기 침체가 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유가도 쓰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130달러, 150달러, 지금은 이게 그 산유국들이 최대 이제 수혜를 맞고 있지만, 이제 정산이 시작되고 나면 이 금리와 또 금리가 오르고 정산 속도,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안 된다고 보장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다 보면 같이 이제 침체로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원자재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원유가 130달러, 150달러 과하다. 7, 80달러가 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가 연착륙한다든지 이렇게 좋게 가도 70달러에서 80달러를 유지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전문가들도 다 이게 평균가가 그 정도는 돼야지만 이제 경기도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130달러만 가도 뭐 거기서 뭐 인버스로 투자한다고 치면 뭐 80달러까지만 와도 수익이 뭐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거는 뭐 아주 뒤에 얘기일 수도 있지만 먼저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본 거고, 일단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어 놨는데, 뭐 떨어질 수 있는, 여기까지 떨어지겠다 뭐 예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인데, 오늘 여기를 거의 다 내려왔네요. 근데 뭐 여기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일단은 모든 뉴스들이 이제는 뭐 다 인정하는 정도의 뉴스가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뉴스도 보면 뭐 한화할 때 대부분 고점이고, 그리고 최악이 왔을 때 또 저점을 찍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뭐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잡혀가지고 좀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 주식이 옆으로 누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 들어가야 되죠. 가격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옆으로 조금 넣다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시점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갱상도 남자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